당대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 대륙은 전쟁이 계속됐다. 그 사이에는 통일과 유사할 정도로 큰 송제국이 있었으나 국력이 약하여 수당이 남겨준 강산을 장악하지 못해 작은 나라의 영역은 계속 변화되었다. 이 300년간 한때 성왕을 이루었던 요금제국과 지금의 티벳인 토번왕국은 불교 역사상 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내었다. 송도의 불교를 소개하기 전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토번은 강족의 일족이 세운 왕국으로 지금의 티벳과 청해 남부까지를 말하며 당태종 때부터 세력이 강했다. 당태종 때 사절을 보내 중국으로 진공했고 당태종은 그의 힘을 빌려 토요콘을 억제하기 위해 문성공주를 토번왕 송첸탐포의 아내로 사회했다. 그러나 문성공주가 시집간 30년 후 토번왕은 서역을 점령했고 설인기가 출격했으나 참패당했다. 그 후 토번을 2번씩이나 공격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 당시에 당나라는 서역에서 국력을 자랑했으나 전투에 능란한 토번은 당을 계속 참패시켰다. 중국의 서쪽 청해성에서 권륜산맥을 지나면 노강과 어르당 포강이 해발 4,000m의 서역 고원을 가로지르고 있다. 신비의 고장 눈의 나라라 불리워지는 이곳엔 세속과 떨어져 사는 독실한 불교 신도들이 살고 있다. 평화를 추구하는 티벳 사람이 용맹스러운 토번 왕국의 후대인 점이 믿어지지 않는다. 평균 고도가 대만 옥산보다 더 높은 티벳 고원의 고도와 기후는 고도가 낮은 안우장포강 유역에만 농립 가능할 뿐 밖의 지역은 모두 유목 생활을 한다. 티벳 사람의 생활은 지극히 소박하다. 청과 본말에 수유와 차를 넣어 만든 것을 먹고 우유, 양유, 수차, 청과주를 마시고 추위를 이기는 양모피와 긴 가운을 입는다. 승려는 사원에, 일반인은 장방에서, 유목민들은 편리를 위해 텐트에 산다. 장안의 장식과 진열도 모두 종교와 관련이 있다. 이 밖에 티벳 사람의 생활 습관과 풍습, 기념일, 도구들도 모두 종교와 관련되어 있어 신비한 느낌을 준다. 티벳의 종교는 일반적으로 라마교, 티벳 밀교라 불려진다. 사실상 라마란 출가한 사람이 자신의 스승에 대한 존칭이다. 티벳의 불교는 현교와 밀교가 공존하므로 장전불교 또는 티벳 불교라 말해야 적합하다.
불교가 전해진 시대의 정확한 기록은 641년 송칭칸포 때 정식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토번왕인 송칭칸포는 네팔의 티슌공주와 당나라의 문성공주를 아내로 삼았으며 그 당시에 네팔과 당나라는 모두 불교를 믿는 나라였다. 시집온 두 공주도 석가 미륵 등의 불상을 티벳에 들여왔고 송첸칸포의 지지와 더불어 불교는 점차 그 당시 유행했던 종교를 대신해했다. 천여 년의 역사가 있는 티벳 불교는 모든 티베트인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죽어서도 티베트인의 일생은 불교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장전 불교는 다시 이곳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이곳에는 중국 숭시대의 불교, 즉 전홍기 불교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티벳 전홍기의 불교는 송첸칸포에서 시작되어 랑달박지를 말한다. 즉 7세기 중엽에서 9세기 초반까지 약 200년 동안이다. 중국 역사에서 말하는 기종농찬이 바로 송첸칸포이다. 그는 청장고원의 각 부락을 통일시켰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률과 이웃나라와의 운의 필요로 그는 귀족 집안의 자제를 카푸니로 보냈고 귀국 후 장문 알파벳과 문법을 만들어내어 표음 문제 장문인 문자도 통일되었으며 중국에선 한문 다음으로 많이 쓰는 문자이다. 송첸칸포는 불경의 10선계를 따라 법률과 16조항의 인도 윤리법을 제정했고 경전의 번역과 사찰 건축에 기여했다. 티벳 문명을 발달케 한 그를 관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티벳 역사서에서 말한다. 누구든지 라사시 홍산 정상에 있는 포탈라궁을 보면 그 불가사의한 웅장함에 감탄을 금할 수 없으며 잊을 수도 없을 것이다. 포탈라는 버모 보타라의 음역으로 불교 성지의 뜻을 지니고 있다. 신당서에 의하면 이 궁은 7세기 문성공주를 맞이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한다. 1100여 년 동안 여러 번의 파괴와 건립과 확장을 거듭해온 지금의 포탈라궁은 1645년대에 개조된 현존된 건물 중 제일 크고 완전한 궁전이다. 높이 120m, 넓이 360m의 거대한 궁전은 라사 평야의 산봉우리에 세워져 있으며 외관적으로 볼 때 건성 9만 평방미터의 13층의 건물은 웅장하고 휘황찬란하다. 커피색의 일부 건축은 달라이마의 겨울 거처인 홍공이 있고 양옆 베이지색 건물인 백궁은 침실, 응접실, 사무실과 경당이다.
포탈라궁 맨 위층엔 17개의 금지붕이 주요 불전을 뒤덮여 있고 금지붕의 금박과 도금의 장식은 금빛 찬란하며 화강석으로 쌓아올린 벽의 두께는 2 내지 5m, 두 겹의 벽면 사이엔 융철이나 동이 주입돼 있어 이 견고한 구조는 천여 년을 끄덕없이 지냈다. 티벳의 최고 권력 소재지로서 포탈라궁은 서역 티베트인의 정신적 지주일 뿐 아니라 종교 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하여 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별한 날이면 궁전 앞 공터에는 춤과 노래의 한마당이 열리며 고승과 백성들 모두가 한 어우러져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는 부처님의 정신이 우러나온다. 멀리서 바라보면 안개에 뒤덮인 산속의 포탈라궁은 마치 도경 같아 그 웅장한 신비스러움에 끌려가게 된다. 송첸 캄포가 죽자 불교의 계속적인 발전은 멈추고 전통 신앙인 본교 세력의 배타가 가열화됐다. 송첸 캄포 이전서부터 토본 왕국에 유행해온 본교는 전, 지, 일, 월, 별, 산천 등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본교의 고층 인사는 정치에도 직접 참여하며 이 신앙은 사회 각층과 사람의 의식 중에 침투되었다. 송첸 캄포 때부터 불교를 신봉했으나 본교를 금지하진 않았다. 그가 죽자 왕실의 실권은 본교도 중심에 대신 손에 쥐어져 공개적인 반불 활동을 펼쳤으며 승려의 피신과 불경을 숨기는 소동이 일어났고 문성공주가 가져온 불상마저도 대조사의 밀실에 밀폐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성공주가 시집을 오고 난 후 티송대친을 낳고서야 개선되었다. 고증에 의하면 금성공주는 710년 당 중종 때 토본왕 디제츠크첸에게 시집왔다. 티벳에 온 금성공주는 문성공주가 밀실에 숨겨둔 불상을 알고 불상을 대조사 정전에 모셨다. 네팔 티슌공주가 가져온 불상은 소조사에 모셨고 소조사를 대폭 수리했다. 금성공주의 영향으로 티베츠크첸은 조상이 섬겼던 불교를 다시 전파하기 시작했고 당나라와 고탄에 사절을 보내 헌법대사와 불경을 모셔왔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다크마르의 카리샤를 포함한 5에서 8개의 사원을 세웠다.
티베트-크첸의 지시로 토보는 대량의 불경과 중국 역법, 의학서적을 번역했고 이때 티베트 불교는 과거보다 더 성황을 이루었다. 문성공주를 위해 송첸캄포가 지은 라사시 중심에 위치한 소조산대엔 원래 문성공주가 가져온 12살의 덕가의 등신 자금상을 모셨고 티베신의 존경을 받았다. 처음엔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수차례 수리와 금지붕이 덮여져 지금은 티베트 경로파 밀교의 모임 장소가 됐다. 전홍기의 티베트 불교는 국왕의 지지로 몇 차례 전성기를 맞이했으나 수시로 전통의 본교와 대응해야만 했다. 왕위의 교체와 동시에 폐불 사건은 계속 반복되었다. 티베트-크첸 시대의 신하 중엔 불교도 신하가 많았으나 높은 직위를 포함하여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 왕이 죽자 본교파 신하들은 과거 요절한 국왕과 계속되는 전쟁과 재해의 모든 원인은 토본의 신명이 내린 벌이라면서 모든 탓을 불교에 올렸다. 왕위에 오른 티송대체는 나이가 어려 반불교파 대신들의 모의로 불교를 분산하고 각지에서 모인 승려들을 본적에 가게 했고 불상을 묻어놓고 사원을 파괴했다. 이래 티베트-크첸, 즉 티센대첸의 부친대 불교를 배우러 중국에 보낸 5명의 젊은이는 금강경을 포함한 많은 불경을 가져왔으나 마침 반불 운동이 한창이라 석굴에 숨겨두고 기회를 기다렸다. 송첸캄포 시대 때 네팔 티신 공주가 지은 대서사는 불행히도 도살장으로 몰랐고 이런 참극만 보아도 당시 불교가 당한 순환을 알 수 있다. 대소사도 라사시에 있으며 이곳은 2000여 평방미터의 건평에 주요 불전은 모두 금속으로 돼 있다. 수마 밑엔 목각동물과 인면사신의 반원형 토상이 줄이으며 당대 건축의 특색과 네팔의 예술성이 합친 건축물이다. 유명한 송첸캄포 티신 공주와 문성 공주의 조각상도 이곳 대소사에 있으며 불당과 도에도 벽화가 그려져 그중 문성 공주 진장도는 예술적인 가치 외에도 역사적인 가치로도 중요시됐다.
사원 내에 보존된 당잡은 불교에 대한 경건함을 예술로 표현한 것이다. 서역 발음 당잡의 뜻은 건축화의 뜻이고 내용은 부처님에 관한 일이나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장성한 디송대체는 티벳에서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는 먼저 당나라에서 가져와 석굴에 숨겼던 불경을 번역했고 사신을 인도에 보내 예를 올렸으며 네팔에서 정명논사를 모셔 불법을 설하게 했다. 조정의 반대 세력을 제거했고 법을 정해 전 국민이 불교를 믿게 했다. 상대적으로 본교는 금지됐고 본교에 관한 책도 대부분 폐기당했다. 디송대첸 때에서부터 출가와 계율을 받는 제도가 형성됐고 광범위한 번역이 시작됐으며 불교의 규모가 점차 크게 형성되었다. 그 당시 티벳 역불교는 인도를 능가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으며 더욱이 승려 제도가 형성되어 있어 네팔 불교처럼 불법 없이 사원만 있는 현상과는 달랐다.